현재 투자 방향을 좀 정리 드리고 조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부동산은 이제 다 매도 의견을 드렸었죠. 남아있는 토지마저 사실 2020년 이후에 다 매도하라고 의견을 드렸었고요. 근데 이제 자산의 10%나 20% 정도, 이 정도 혹시나 물 부족이나 식량 부족 오지 않을까 하는 요건이 해지 차원에서 어차피 농지도 싸고 개발된 지역도 보통 싼 땅이 개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싼 지역에 조금만 하는 정도로 하시고 부동산은 다 탈출이 돼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견대로 하셨다면. 금은 이제 몇 년 전부터 떨어질 때마다 사 모으자고 말씀드렸고요. 천연가스는 올해 급락한 후에 매달 적립식으로 하는 정도 한 번에 지르면은 안 된다. 콘덴고라는 게 이미 다음 월물이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안 떨어져도 손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농산물하고 천연가스는 참 오래 투자, 긴 기간 투자하기에는 약간 비추다. 그래서 뭐 자산에 그냥 조금 정도는 뭐 오른다고 생각될 때 투자할 수 있지만 너무 큰 금액은 약간 비춥니다. 그래서 금이 자산에서 얼마 정도가 돼야 되냐 하면은 저는 최소한 10% 정도 자산이 예를 들어서 본인의 자산이 10억이다. 빚 제외하고 그러면은 한 1억 정도까지는 한 번에 산다기보다 모아가도 되지 않을까. 좀 더 모아 자산의 20%까지도 뭐 조금씩 모아간다는 입장에서는 상관없고 그나마 금 ETF는 콘데공 손실이 좀 적어서 조금 장투하기에도 물론 일부는 있지만은 얘네만큼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인플레 대비로 좀 할 수 있는 게 금 투자 정도가 되겠죠. 금은 한 지난 10년간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거든요. 그죠? 주식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이제 인버스 비중 조절하는 걸로 따지면 여러 가지 형태를 따져 말씀드렸는데 일단 정리식을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현재는 현대차를 주력으로 해서 전장 겸 LG전자도 포함되어 있고 반도체 디스플레이도 제가 계속 투자하자 말씀드렸는데 주력은 현대차 및 현대모비스 요즘은 만도가 좀 또 오르고 있긴 하던데 근데 실적을 좀 다 보시면은 현대차가 제일 낫고요. 기아도 뭐 나쁘진 않죠. 현대모비스도 나쁘진 않은데 근데 현대차가 현재는 가장 좋아지고 있고 조금 약간 최근 몇 년간 센세이셔널한 것 같습니다. 미국이든 베트남이든 간에. 그리고 이제 IT 부분가 거의 다 올랐는데 대덕전자랑 PCB 이수페타시스는 빵 떠버렸죠. 대덕전자가 오늘 올랐나? 어제 기준으로 할 때 뭐 투자 불가능 레벨 대덕전자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IT 부품주가 계속 근데 그건 있습니다. 이번 만등 전도가 끝일지 아니면은 추가로 더 갈지는 좀 봐야 되긴 하는데 저평가를 타자서 투자하신다면 나쁠 것 같지 않고요. 중국과 일본은 제가 한국, 중국, 일본 제가 여전히 저평가로 말씀드렸고 일본이 좀 많이 오르긴 했죠. 그냥 뭐 부양도 하고 또 해서 좋긴 한데 많이 올랐어도 아직도 저평가 국면이죠. 뭐 나스닥이나 그런 거에 비하면 여전히 저평가고요. 사실은 지난번 급락 때 그 제레미 그랜섬이 나스닥은 경고를 하면서도 일본은 되게 저평가였다고 일본은 투자해도 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각자 다 투자하는 방식이 있는 겁니다. 그죠? 이분은 이걸로 먹 저걸로 먹는데 고평가된 애들은 굳이 좀 덜 먹더라도 안전한 거 투자하는 게 낫습니다. 근데 최근에 많이 오르긴 해서 저평가 메리트가 조금 일본은 사라지긴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나스닥보다 훨씬 낫죠. 엔화가 싸지긴 했으나 이유가 있다. 그리고 미국의 정부의 부채가 너무 늘어나고 있고. 근데 이 부양 정책을 지속한다고 하게 되면은 어쩌면 주식은 좀 더 오를 수도 있겠죠. 근데 나스닥이 뭐 문제가 일으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일본이 지금 요즘에 많이 오른 것 같아도 그 1990년도 지금의 나스닥이 1990년도에 일본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뭐 각종 뭐 소니니 해가지고 막 다 지배하고 있는데 그 고점을 제가 알기로 아직도 회복 못한 것 같은데 그죠? 비슷한가요? 살짝 넘었나? 아직 회복 못하고 좀 더 오르면 이제 거의 그 지점까지 갑니다. 그러면 몇 년입니까? 33년 만에. 그러니까 나스닥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제가 볼 때 최소 10년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르고 떨어지고 이 반등은 그냥 늘상 나오는 패턴이지 않습니까? 닷컴 볼 때도 이 정도 반등은 있어 왔고 이 반등이 뭐 개인들이 나스닥 곳보스에 베팅을 해가지고 좀 더 상승이 나오게 된다고 하더라도 토토 놀이로 그런다고 하더라도 최소 10년 고생한다. 진짜 1990년대 일본과 정말 비슷합니다. 정말 비슷해요. 오른 시기, 오른 폭
다 비슷한데 하락폭만 좀 달라. 일본은 1차 하락이 마이너스 50%인데 나스닥은 이제 마이너스 40%에 반등다. 그것만 좀 다르지. 지금 시기는 비슷하고요. 일본의 시기대로 된다면은 올해 11월 달 정도입니다. 10월에서 11월 달 정도에 일본이 고점 찍고 그 이후로 다시 하락을 하게 됩니다. 시기적으로 본다면. 뭐 나머지는 그냥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인버스 비중은 뭐 맨날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래 이건 자주 바뀝니다. 이렇게 요렇게 투자하시는 게 있고 적립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 말씀 많이 드렸죠. 뭐 이렇게 뭐 대형주 중에서는 현대차를 많이 강조드렸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사실 지난번에 많이 떨어졌을 때 계속 제가 매수하라는 의견은 못 드렸어요. 왜냐면 실적이 안 좋아졌었기 때문에. 근데 현대차든 꾸준히 매수하셨다면은 LG전자는 현대차만큼은 아닌데 아예 좀 드릴 말씀은 나중에는 한번 또 자세히 한번 재무제표 살펴드리겠습니다. 중소형주 저평가들 요즘에 겁나 많이 올랐죠. 겁나 막 60% 섹터별로 100% 오른 애들 50% 100% 오른 애도 꽤 많습니다. 이게 부품주 장세가 온 거예요. 연초에 코스닥 하면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저도 이런 예측이 늘 맞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떻게 올해는 좀 맞았습니다. 2차 전지는 좀 이따 얘기 드리고요. 반도체는 엔비디아 버블 꺼지면 조정 염두에 둬야 되고 그러면은 얘네도 이제 랠리가 끝나고 그리고 IT 부품주도 그러면 같이 좀 끝날 수가 있는데 근데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증시 저평가이기 때문에 근데 모른다. 그래서 이거를 예측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차트대로 가야죠. 게임주 적립 가능 말씀드렸는데 게임주 엄청 많이 떨어졌죠. 그냥 계속 적립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아직 많이 떨어져서도 실적이 일괄적으로 다 감소가 됐거든요. 근데 약간 조금 의심되는 게 있죠. 왜냐면은 게임주가 이제 몇 년 전에 메타버스로 빵 띄웠지 않습니까? 빵 띄운 다음에 실적이 좀 다 같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제가 의심하는 게 지금 실적이 이렇게 좋아진 것도 아닌데 좋아졌다고 얘기한 다음에 그 손실분을 올해에 반영한다거나 해서 그런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의심돼요. 왜냐면 일괄적으로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몇 년 새에 뭐 1, 2년 전에 비해서 갑자기 게임주 실적이 이렇게 떨어질 게 뭐예요, 그죠? 근데 에지소프트는 여전히 양호하다 제가 볼 때는 얘는 실적이 줄었긴 했지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애들고 리니지 일단 대단한 종목이에요. 근데 게임 중에 사실 어디서 대박이 날지 모릅니다. 펄어비스는 이제 검은 사막인가가 하고 이제 붉은 사막이 나온다고 하는데 근데 메타버스 개념에서 약간 현실성에 대한 그런 그래픽을 봤을 때 펄어비스는 조금 관심이 가긴 합니다. 그리고 얘는 다른 종목도 아주 고평가는 아니고 넷마블은 제가 추천드렸은 다음에 빵 뜬 후에 제가 좀 적자 전환 얘기하면서 좀 오를 때마다 줄여 말씀드렸으니까는 넷마블은 조금 적자가 계속 좀 지속되고 있다는 거 알고 그런 거 다 알고 크래프톤은 흑자긴 한데 얘는 거품 상장에서 제가 아니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저점 쪽 살짝 고개 들긴 한데 저평가는 아니지만은 얘네들은 어쩌면은 조금 고개를 살짝 들어서 조금 더 가다가 꺾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스윙 정도 중단기 정도 매매는 가능해 보이긴 한데 이건 손절 잡고 접근은 해볼 수는 있겠죠. 크래프톤도 좀 적정가가 온다. 워낙에 거품 상장해서 그렇지 적정가가 온다면은 투자하고 싶은 종목이긴 한데 근데 대부 시스터즈도 그렇고 쿠키 ranking 저는 이제 게임 순위를 자주 보거든요. 게임 순위 치면은 모바일 게임 순위, 컴퓨터 게임 순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모바일 게임 중에서 해외에서 뭐 대만이나 일본에서 상위를 링크하는 애는 NC 소프트의 리니지 분이 없습니다. 예, 미국하고 일본은 게임 상위가 우리나라 10위랑 완전히 달라요. 근데 그 중에 리니지가 대만인가 일본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사실은 대단하긴 하죠. 넥슨은 우리나라 주식에는 없고 일본에 상장되어 있긴 한데 제가 넥슨은 고평가인지 어떤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본, 중국 저평가지만은 우리나라 주식을 좀 더 선호하는 이유는 해외 주식은 그 양도세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양도세 세금이 뭐랄까요? 세금이 양아치예요. 제가 볼 때는 그 해외 투자해서 막 돈 번 그 해에는 뭐 엄청 세금 걷어가고 그 다음에 폭락하면은 한 3년이나 5년 합산으로 하든지 그러니까는 참 이 세금 정책이 좀 불만이 많습니다. 이거 투자를 하라는 건지 말하는 건지. 그래서 저희는 뭐 나스닥 인버스나 그렇게 끼면서도 국내 주식이 그나마 세금이나 그런 측면에서 훨씬 낫다. 뭐 물론 이제 이것도 이제 금액이 커지면은 또 양도세 등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해외 주식에 비해서는 훨씬 낫지 않습니까? 중소학주들은 많이 떨어졌고 여전히 저평가 국면이라서
그래서 제가 저희 누나도 이제 정리수지 하지 말랬다가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니까는 한국전력하고 이마트 등은 손해였더라고요. 근데 이마트는 추가 매수는 안 하고 어, 한국전력은 손절했고요. 손절한 게 몇 개 있는데 익절한 것도 꽤 있고 제주은행이 하고 삼천리는 다행히 그 급락 몇 달 전에 너무 올랐다가 사실은 저는 누나가 그걸 계속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 삼천리 예전에 저평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드렸는데 겁나 올랐고 모르고 있다가 다행히 그게 있다고 해가지고 몇 주 전에 제가 많이 팔라고 했는데 괜히 누나 맘대로 몇 주를 한 세 주인가 남겼다가 후회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너무 오르는 애들은 살살 팔아야 되고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급등이 PBR 저평가에 나온다. 요번에 그 SG증권 사태도 그렇고 또 얼마 전에 있는 그 하한가 사태도 그렇고 걔네들 뭐 동일산업학 만호제가 그 제강업 제가 예전에 한번 쫙 저평가로 정리했던 거 몇 년 전에 해주신 거 기억납니까? 그런 애들 지금 다 급등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이제 세력들도 머리가 좋아져가지고 저평가를 타겟으로 삼아서 걔네들 올린단 말이에요. PBR 같은 거. 그래서 어, 외국인들은 저 PER을 선호하고 저 PBR은 별로 선호를 안 하는데 그러니까 외국인도 좀 적으면서 중소형주 중에서 그런 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 제가 나중에 한번 예전에 2020년도, 21년도인가 그때 제가 근데 그게 좀 아쉬운 게 제가 그걸 잠깐 그 주식 그 방을 좀 나눠서 해가지고 그때 보신 분이 많지가 않은데 주식 실시간 현황 TV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제가 이쪽 분리했다 어쩌다 막 하느라고 네, 그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여전히 못 오르는 게 중소화학주, 막 뭐 국도화학, 뭐 KPX 케미칼 그런 애들인데, 자 보세요. 다른 게 뭐냐면은 이마트나 이런 애들은 적립식을 하다가 실적이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걔네들은 추가 매수를 중지하거나 떨어지는 데서 또 떨어지잖아요. 그죠? 한국전력 같은 애들, 그죠? 뭐 요금 올린다더니 몇 년 전에 올린다더니 안 올려가지고 뭐 요즘 올린다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뭐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근데 중소화학주 애들은 실적이 좀 줄긴 했어도 여전히 저평가. 그럼 얘네들은 계속 사면 돼요. 어, 이 종목들 중에서 겁나 오른 애들이 많죠. 이런 삼천리 이득 실현하고 뭐 제주은행 뭐 세배 올라서 이득 실현하고 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 이득 금액으로 전평가 애들 빠진 애들 얘네들을 또 들어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적립식이 너무 좋은 매매예요. 너무 좋아 너무. 그래가지고 저희 누나는 작년에도 삼천리랑 제주은행 덕분이긴 하지만은 전체적인 수익이 한 30% 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삼천리 가지고 있는 걸 너무 늦게 알아가지고 삼천리 수익이 너무 너무 크게 먹은 영향이 있어요. 왜냐면 그 아니면 한 100% 200% 올랐을 때부터 제가 살살 팔라고 해서 거의 뭐 300% 400% 수익을 못 거뒀을 텐데 그 영향이 있죠. 근데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저평가를 꾸준히 적립식 하다 보면은 급등주가 걸릴 수밖에 없어요. 20종목 하면은 저평가는 급등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괜히 테슬라 같은 애들 이미 많이 올랐는데 올라타가지고 고점에서 급등락 등기다가는 저 아래로 가는 거. 보세요 테슬라 내년 내후년 어떻게 되나 보시라고요. 엔비디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 그런 애들 마찬가지 금양 마찬가지고. 이마트는 얘는 근데 그 오너 리스크가 너무 커요. 막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한답니다. 근데 그게 좀 문제가 있고 쓱닷컴이 지금 롯데하고 이마트가 지금 쿠팡에 지금 발리는 분위기예요. 새벽 배송이 지금. 그래서 쿠팡이 먹어 들어가고 있는데 쿠팡은 투자하기에는 쿠팡도 근데 못 올랐죠. 쿠팡도 워낙에 거품 상장해서 그렇습니다.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했는데 쿠팡 근데 이제 적정가가 오면은 그때는 또 제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워낙에 거품 상장했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흑자 전환하면서 물론 그것도 엄청나게 지금 많이 버는 게 아니고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중인데 쿠팡이 제가 볼 때 우리나라는 평정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마트 자체는 아직 나쁘지 않고 그 뭐죠 그 뭐냐 트레이더스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마트 데일리가 이제 초창기라서 그런지 여기서 좀 손해가 좀 난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마트 데일리가 그거를 에브리데이 이거를 비관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근데 어차피 뭐 CU하고도 경쟁해야 되고 그렇긴 하죠. 근데 뭐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마트 저도 많이 이용하고 그렇다고 뭐 특색 있게 더 좋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비슷비슷하죠. 가격도 그렇고 CU랑
그래서 연결 실적 안 좋아지는 중이다.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말씀드리고, 은행주는 제가 제주은행도 우리 누나 다 매도 의견을 냈지만은 자꾸 저희 누나 얘기해서 죄송한데 누나가 싫어하더군요. 근데 그냥 제가 듣는 게, 제가 막 던져주는 종목에서 수익률을 듣는 게 누나하고 뭐 몇몇 친구들 뿐이 없어서 그거 듣는 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양해를 하시고, 누나도 좀 이해를 하고, 누나 얼굴 알려지는 것도 아닌데 그걸 뭘 그렇게 싫어해. 그걸 돈 벌게 해줬는데 말이야. 반도체도 그러니까 인버스 줄일 때는 자동차냐 반도체냐면 반도체를 줄여서 인버스 들어가는 한 10% 5% 10% 조절할 때 그런 의견입니다만은, 왜냐하면 현대차가 워낙 지금 양호하니까요. 그래도 반도체도 일부는 좀 투자해도 된다고 봅니다. 실적이 안 좋아졌죠. 하지만은 뭐 적극적으로 지금 매수해라 뭐 그렇게는 아닐지 모르지만, 기존에 모아온 거를 굳이 많이 팔아야 되냐, 그 입장은 조금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변수가 워낙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안 좋아질 것 같긴 한데, 근데 모르죠 이게. 그리고 반도체도 조금 이상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갑자기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아지는 것도 조금, 이것도 좀 재작년에 몰아줬나 싶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앞으로 제가 10년 주력은 전기차. 그러니까 제가 2차 전지, 제가 여러분 2차 전지를 비관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양극재 섹터의 버블인, 양극재가 여러분 그렇게 커갈 섹터가 아니라니까요. 배터리 아저씨. 그리고 맨날 PER, PBR이니 그 뭐야 인산철 배터리도 지들이 잘못 얘기했으면 정정을 해야지. 그걸 또 여전히 지금 인산철 배터리 테슬라도 지금 채택하고 있고 BYD가 그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은요, 여러분, 저 같은 안전지향주의인 사람은요, 여러분, 리튬 배터리 전기차 안 삽니다. 저는 이제 나중에 농사 때문에 전기 트럭을 사게 될 텐데, 폭발 위험성이 조금 BYD 거 사지. 인산철 배터리가 폭발 위험이 적어요. 근데 성능이 점점 대단히 빨리 좋아지고 있어요. CATL을 지금 거의 발리고 있으면서 뭐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절대로 팔면 안 된다. 그거 자체가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공매도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평가 증시는 매달 3호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저희 누나가 이제 미국에 살다 왔기 때문에 이게 계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공매도가 다 가능해요. 공매도에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은, 미국은 공매도가 더 잘 되는, 개인이 더 많이 되는, 모든 게 다 열렸다니까요. 공매도 때문에 못 오른다는 얘기는 무차입 공매도나 얘기를 하셔야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에코프로 공매도와 전쟁, 그거 개 쌉소리예요 진짜로. 요거 테슬라는 지난번에 크게 이득 실현했다 말씀드렸죠. 근데 여담입니다. 누나가 이것도 말을 안 들었어. 삼천리도 한 주 남기고 팔라고 한 건 말 안 들었고, 테슬라도 제가 90% 이득 실현하려고 했거든요. 110, 120불 할 때. 근데 이거를 70%만 이득 실현해가지고 지금 왜 말을 안 듣냐 이 말이야. 어쨌든 이제는, 근데 테슬라를 제가 그래서, 근데 많이 제가 말씀드렸죠. 이득 실현 많이 했고 예전처럼 많이 안 들어간다. 200불 때까지. 근데 이제 270불, 60불, 막 260불인가 지금 그러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매달 한 주씩 넣을까? 옛날에는 막 한 주에 600불, 700불, 800불 해가지고 한 주 사기도 굉장히 부담됐는데, 액면 분할 해가지고 가격이 막 200불대로 쌓였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래서 그래봐야 뭐 가족 단위로 저희는 투자하는 거라서 한 주씩 이렇게 해봐야 두 주 아닙니까? 애플은 전고점 넘고 있어서 아직 막 더 들어가긴 그렇고, 조금 하향 신호 난 다음에 들고, 사실은 애플도 소량 공매도를 했는데 근데 올라서 손해가 나고 있죠. 엔비디아 당연히 지금 손해가 나고 있죠. 반등이 꽤 진행된 지점에 들어갔는데 추가로 전고점 넘어 손해가 나고 있는데 상관이 없어요. 테슬라도 이렇게 모으다가 대박이 난 거라 저희는 상관이 없고, 그리고 근데 애플보다 얘네들 훨씬 더 버블이라서 차라리 애플 공매도를 줄여서 얘네로 좀 갈아탈까 그 생각도 좀 하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지켜보는 와중에 앞으로 매달 한 주씩 연말까지 그냥 그 정도로 조금 소소하지만 그래도, 지금 얘네들 합치면은 한 달에 얼마입니까? 그 환율 계산하면 그래도 꽤 되잖아요. 그죠? 100만 원은 안 될지 몰라도 환율 계산하면 그래도 꽤 100만 원 가까이 되니까. 그렇게 근데 사실 이제 미국에 있는 분들,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할 수 있죠. 그 ETF가 있어서, 베어가 있어서 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미국 거주자, 저희 누나처럼 모든 종목의 공매도 가능한 사람들은 사실은 예전에 게임스탑 같은 애들 해놓으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부실하면, 얘들은 버블은 크지만 흑자 종목이거든요 지금은. 근데 애플도 그렇고, 근데 사실은 적자 종목을 매달 하다 보면은 이제 게임스탑처럼 이제 개차반이 나는 거죠.
개미들이 올리니 개미들이 올리니 어쩌니 게임스톱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에코프로 어떻게 되겠어요? 다 똑같은 거지.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개별 주식 선물은 되게 좋은 게 세금이 없고 수수료도 작고 해서 다 좋은데, 단타치기도 제가 볼 땐 하려면 주식 선물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이제 우리나라 공매도 할 수 있어서 버블 섹터를 잘 알려드렸고, 제가 얘네들도 누누이 올 때 조금씩 모으는 정도로 대응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은 버블을 형성한다는 것은 작전 세력이 활동하는 거죠, 여러분. 테슬라, 엔비디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 그 뒤에는 월가라는 주포가 닷컴 버블 때처럼 이런 일들을 만드는 거고요. 우리나라 주식 선물은 일부는 월가긴 한데 일부는 이제 삼천리 같은 애들처럼 이제 우리나라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 버블을 만들 때 단기적으로는 얼마든지 테슬라도 공매도 세력 반대 매매, 공매도 세력 다 정리하고 떨어졌죠. 우리나라 얘네 주식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선물 하방이 크면은 단기에 급등시켜서 그러다가 반대 매매 시키고, 무리한 투자자들은 반대 매매 시키고 그 다음에 하락 전환하기 때문에. 근데 좀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러다가 이제 한번 골로 갈 겁니다. 올해 하반기나 늦어도 내년에는 골로 갈 건데, 뭐 빠르면은 여름부터 할 수도 있는데, 뭐 조금 더 좀 급등락 왔다 갔다 한다고 해도 이상한 건 아니에요. JIP는 끝없이 오르고 있는데 얘는 이제 개꼴 나겠죠. 그 누구냐, 두산바켓 엄청 오르다가 최근에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SM도 그랬죠. 그런 식으로 SM 꼴이 날 건데, 얘도 좀 대단합니다. 지금 끝도 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여유를 갖고 조금씩 모아가면은 뭐 문제는 없어요. 근데 좀 한 주 금액이 크다는 게 조금 단점이긴 하죠. 이건 한 주가 에코프로가 20만 원대라도 한 주 사면은 주식 선물은 10배 레버리지라 한 200만 원 꼴이거든요. 그게 좀 부담이 되죠, 사실은. 이건 매달 사라고 할 수는 없고, 어떻게 매달 사 이걸 다. 이거는 오를 때마다 사는 줄. 일부는 지금 요 정도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000만 원 있다 쳐요. 그러면 200만 원 정도 투자해 놓고 요 정도에서 떨어지면 요걸로 이득을 실현하고, 아니면 나머지는 더 오를 때마다 해야 되지. 어떤 피리어드를 모아 가시고 나중에 하향 신호가 나는 때가 있어요. 그때 조금 많이 치던지. 지금은 뭐 아직은. 근데 점점 이제 근데 차트가 이제 약간 옆으로 횡보하고 있죠. 옆으로 오르다가 옆으로 횡보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하방 전환 신호 나면서 그렇게 골로 가게 됩니다. 제약주들은 이미 그러한 급등락 반등을 다 해먹고 지금 이제 거의 생로병사에서 병 들고 이제 죽어가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반등이 점점 작아지죠. 이게 작전주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얘네 말고 지금 한미약품도 빵 떴다 또 떨어지고, 왜 메디톡스 이런 애들도 빵 떴다 떨어지고 하는데, 이러다가 더 떨어져. 카카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게 종목별로 작전에 대한 주포들의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카카오는 지금 또 떨어지잖아. 개미들 폭주. 고점에서 개미 폭주해서 그렇게 떨어졌는데 저점에서 개미 또 폭주하니까 또 떨어지죠. 카카오도 다 있잖아요. 이거 빠졌다. 카카오페이도 여전히 고평가입니다. 많이 떨어졌어도 좀 넣겠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얘네들 제가 거품상장에서 얼마나 많이 경고를 드렸어요. 카카오 하는지 보세요. 다 상장시키면 다 버블 상장시키고, 에코프로게 하는 거 보세요. 다 하면서 또 뭐 상장시킨다, 버블 만들고. 이거 또 당하면 이건 바본데. 근데 뭐 배터리 아저씨가 나서가지고, 제가 나중에 배터리 아저씨를 적극적으로 출연시킨 유튜버들 제가 이름은 박제해 놓을 겁니다. 그 나중에 얘네들 어차피 떨어지고 다 문제 될 건데, 옹달 책방이니 뭐 선대인 TV니 또 많습니다. 그 파워 유튜버들이 어떻게 그 고점에서 일시간에 그렇게 많이 영상을 내보내게 했을까? 그게 과연 그들이 불렀을까? 아니면 배터리 아저씨가 출연한다고 했을까? 전 그게 참 궁금하다 이거죠. 버블 섹터가 항공 우주 섹터에도 있는데, 하나 에어로도, 근데 걔는 많이 고평가는 아니고, 항공 우주는 좀 고평가고, 근데 얘도 이제 고점 대비 좀 떨어진 상태긴 한데, 좀 카카오처럼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카오 얘들도 워낙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카카오든 네이버든 여러분 워낙에 테슬라나 지금 에코프로 얘네들처럼 고평가였던 애들이, 보세요. 개인들이 열폭해서 작전 세력이 다 어느 기간 동안에 뭐 반등 주고 어떠고 하느니 환장하는 기간 동안에 다 해서 걔네들이 다 팔고 나가니까 어때요? 그 후에는 힘 못 쓰죠. 그래서 작전주는 버블주는 생로 병사가 있고, 나중에 병사 기간에는 이제 죽은 아이 불알 만진다고 반등도 작아져요. 점점 작아지고, 그러다가 엄청 떨어진 공간에서 또 떨어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작전주의 생리를 꼭 아셔야 됩니다.
오늘은 차트는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계속 보시다 보면 차트는 지겹게 많이 보여드렸으니까요. 적자가 쌓인 종목들 문제인 좀 하나 또 대한항공등도 근데 조금 부채 비율 때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얘네는 약간 공매도가 있어요. 그리고 실적은 좋다고 나오는데 저는 못 믿겠습니다. HMM 사실 고점에서도 제가 경고 많이 드렸죠. 한 발 내민다고 진짜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때도 얘는 실적은 좋았어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설명 안 되는 무언가를 기관급에서 알고 있을 때 걔네들 공매도를 친다고요. 그러니까는 공매도를 좀 잘 봐야 됩니다. 예. 아이고 대충 이거 뭐 빠진 내용도 많을 거고 한데 오늘은 조금 뭐 25분 동안 좀 정리를 드렸고요. 참고하셔서. 최근 얘기를 좀 하면은 나스닥 좀 30% 중후반대고 닷컴버블에는 40% 떨어져 40% 하니까 조금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언제 못 정확히는 절대 못 맞추고 닷컴버블만큼 뭐 그래도 대공황만큼 뭐 15,000원 찍었지 닷컴버블만큼 14,000원 찍었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지금 꺾일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예전 버블 때를 참고해서 저희가 하는 중이고 현재의 반등은 여러분 그냥 패턴 정도로 봐야죠. 그렇게 뭐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중에서 이 반등을 만드는 게 전체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엔비디아 같은 어떤 특정한 테슬라 반등도 좀 크죠. 그 특정한 전 테슬라 반등이 개인들이 계속 폭주해가지고 이렇게 이 정도로 크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근데 엔비디아 같은 애들은 전고점 넘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걔네들이 그냥 폭락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지난번. 예. 그러니까는 그 테슬라랑 엔비디아 관련해서 얘네들이 ELS인가 ELW 그 뭐죠? ELS가 발행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급락을 시켰을 가능성도 있어요. 저는 그것도 왜냐면 그때 뉴스가 다 나왔었어요. 테슬라 뭐 ELS 다 쪽박 뭐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다 뭐 관련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테슬라하고 지금 엔비디아는 작전주 개념에서 차이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테슬라는 고점에서 머스크가 매도를 했잖아요. 그거는 개인들한테 뿌려진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만큼 더 가볍게 전고점을 뚫을 거냐는 약간의 미지수긴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월가가 있고 그러면은 오버슈팅 염두에 두십시오. 오버슈팅 300불 이상 가고 오버슈팅은 염두에는 두는데 제가 볼 때 쉽지는 않다. 400불을 넘거나 막 전고점을 엔비디아처럼 넘거나 하는 것은 대주주의 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그러나 또 모르긴 하죠. 현재 지금 테슬라 차트가 마이너스 90% 넘게 폭락했던 닷컴버블 때 2000년도에 아마존과 매우 흡사하다고 했는데 현 반등은 아마존보다는 조금 더 크게 나왔습니다. 아마존은 한 여기서 한 200불대 초반 정도 하다가 다시 흘러내리고 그 다음에 또 한 100%또 하니까 100% 50% 100% 반등을 한 두세 번 걸쳐서 막 내면서 마이너스 90%까지 폭락했는데 지금은 100%가 좀 넘는 반등을 테슬라가 지금 하고 있죠. 글쎄 300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보겠습니다. 근데 모르죠. 이제 공매도를 또 저희 같은 사람들이나 또 너무 일시에 또 저희처럼 이제 모아가야 되는데 모으지 않고 또 너무 일시에 친다거나 하면은 걔네들 그냥 올려버리면 걔네들이 반대 매매로 매수가 나와버리니까 엔비디아 이런 급등락 반복되면은 고점 근처에서 그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테슬라도 보시면은 가장 급등락이 많이 나왔을 때가 400불대 근처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원인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공매도 하는 애들, 미국은 공매도가 자유롭기 때문에 공매도 무리하게 하는 애들 털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급등시켜서 20% 하루에 급등시키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 단기에 막 뭐 어느 피리어드에 지금처럼 막 급등시켜서 하락전환 하더라도 무리한 공매도자들을 털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달 적립식으로 하는 이 방식을 택하는 것 뿐입니다. 버블 섹터고요. 카카오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떨어지는 데서 또 떨어지고 반등하다 또 떨어져요. 테슬라도 나중에 반등하다 또 떨어지는데 여러분 이게 누누이 제가 그려드렸지만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떨어진 애들이 있고 이렇게 한 다음에 해서 이렇게 뭐 2차 나오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막 이렇게 들었다 3차가 나오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닷컴버블 때 새로운 기술 보여드렸죠 제가 3차까지 나온 거. 근데 드물단 말이죠. 여러 가지 패턴은 있지만은 이게 1, 2, 3는 진짜 드문데 2타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고 1타임에서 그냥 요 반등 끝나는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인데 어쨌든 어떻든 간에 이건 어떻게 된다? 여기서 이만큼 급등을 했으면 얘는 언젠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예외가 없습니다. 에코프로도 보세요. 에코프로는 이제 단기 삼봉을 BM 말고 에코프로가 단기 삼봉을 그리고 있더군요. 요거 HLB 보시면은 이걸 4봉이고 5봉 만들어내는데 나중에 떨어지죠. HLB도 작전 주고 공매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에코프로도 그러고 다 똑같이 공매도와 싸운다는 애들 이제 골로 가는 겁니다. 마지막 요것만 볼까요? 최근에 개인들 곧보스 올해 그렇게 폭주하다가 개인이 이제 곧보스를 처분하기 시작했는데 어젠가 그젠가 매도 상위에 등장해서 1위 금액이 좀 크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개인들이 곧보스를 손절하게 되면은 이제 포기하면서 이제 그러면은 오히려 반대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요거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하루로 판단하기 그렇고요. 근데 문제는 개인들이 코스닥 인버스를 계속 오늘 2위에 링크가 됐던데 요것도 이제 어떻게 되나 좀 추이를 봐야 되는데 보고 어쨌든 개인들이 많이 하루 이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개인들 금액이 왕창 몰려있는데 좀 에코프로 몰려있죠. 테슬라도 좀 여전히 지금 개인들 잔고가 서학개미 잔고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나중에 그러니까 단기로는 그 토토 레버리지 곧보스 뭐 이런 애들 죽이고 그죠. 그 다음에 장기로는 개별 주식에서 서학개미 같은 개미들 많은 종목 죽이고 똑같잖아요. 2020년도에 곧보스 하반기 죽고 21년도 22년도 거쳐서 삼성전자 죽고 개미가 폭주하는 거 다 죽었어요. 지금 에코프로라는 개미들 폭주하는 거 뭐든지 이게 여러분 금이면 금 달러면 달러 개미들 폭주하는 거 다 반대로 2008년도 개미들 그때 1,500원 이상 갔을 때 또 달러 폭주하다 그때도 망했어요. 저희 자랑입니다만은 그 당시 2008년도에는 저희는 1,000원대에 들어가서 1,500원대에 거의 완벽하게 그때는 운 좋게 매도 그때도 분할로 하긴 했지만은 매도를 맞춰서 그때 거의 한 50%좀 넘게 저희는 이득을 실현했습니다. 물론 그게 제가 달러를 얘기한 건 아니었는데 원화 자체가 박살나가지고 뭘 투자했어도 다 그렇게 됐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번에는 달러는 별로 끌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올라봐야 1,200원대에서 1,400원대 오른 것 뿐이고 그거 달러 투자하면 거기서 뭐 이자가 나와요? 안 나오잖아. 지금 결국 이렇게 된 이상에서 1,500원 기다리다가 못 파신 분들 많죠. 그러면 이게 그동안에 몇 년 동안 묻어둔 거 이자 대비하면 이게 차라리 이자를 받는 게 낫죠. 별거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을 투자하는 게 원화에 대한 해지는 됩니다. 금은 달러 자산이기 때문에 달러 영향, 물론 이제 달러랑 반대로 움직이긴 하겠지만은 개인적으로 금 투자는 원화에 대한 해지도 될 수가 있고 현금에 대한 해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정리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뭔가 변화를 주긴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일일이 주식 이 중에 주식 비중 몇 프로 해가지고 다 하고 사실은 이거를 이 포트폴리오를 해온 게 2007년도부터죠. 그때 이제 강남 아파트가 한 채 있다면 그거를 매도하는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제가 그 다음에 그걸 2010년도에가 11년도에 끝내면서 제가 부동산 사라 하면서 끝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의 부동산 매수 의견 내서 제가 진짜 쌍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아고라에서. 물론 이제 매도가 좀 빠르긴 했지만 토지는 2020년도까지 먹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부동산 수익이 어마어마합니다. 저희가 이제 주택을 끝까지 못 먹은 건 인정드립니다. 또한 아파트를 제가 위험자산으로 했기 때문에 2010년, 12년에 아파트를 매수 의견은 낸 적이 없고요. 근데 그 얘기는 다들 아시죠. 그래서